네, 초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동양풍의 무협 외주 작업이고요. 캐릭터 디자인이 원화가 비슷한 수준의 원화가 넘어왔고, 좀 더 러프한 수준의 원화가 넘어왔고, 원화를 바탕으로 일러스트를 신규로 재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러스트가 비슷한 일러스트가 있는데 그걸 좀 제 스타일, 그리고 좀 한국에서 좀 팔리는 스타일로 조금 개선을 하는 내용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업이 그렇듯이 처음에 초벌 작업을 먼저 진행합니다. 초벌을 최소 2종,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는 3종에서 4종 정도 포즈를 바꿔서 전달을 해서 초벌 스케치에서 컨펌을 받고 일러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색이라든가 디자인적인 요소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요소를 잘 살려서 캐릭터를 좀 더 매력 있게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죠. 캐릭터의 매력 포인트. 결국은 일러스트를 작업하는 게 테크닉적인 것도 있지만 테크닉적으로 아무리 잘 그린 그림보다도 캐릭터 매력이 돋보이고 캐릭터 매력을 잘 포착해서 잘 나타낸 그림이 결국은 더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에 캐릭터의 매력 포인트를 어떻게 잘 살리느냐, 이 캐릭터의 포인트, 어떤 매력 지점, 어떤 캐릭터의 성격이 사람들에게 좀 보여지는 게 좋을까, 이런 것에 관점을 두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성격이나 복잡한 매력 요소보다는 단순하고 분명한 읽히는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의 매력을 조금 더 저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설정이나 너무 내성적인 성격 표출보다는 좀 분명하게 이 캐릭터는 이런 느낌이야 라고 좀 전달되도록 만드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 작업은 포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런 포즈 해주세요, 저런 포즈 해주세요 하는 레퍼런스 이미지들이 한 두세 장, 한 2장 정도 같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고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면 대충 여기 회사에서 이런 유의 이미지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게 읽힙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얼추 맞춰서 또 캐릭터가 다르니까 이 캐릭터에 맞게 포즈에 좀 뭐 예를 들면 이 캐릭터는 이런 뭐 뒤에 큰 천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펄럭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컬러가 아주 빨간 색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빨간 천이 후면에 배치되고 점점 아기자기한 요소들, 치마라던가 하얀 천이라던가 이 배 부분에 있는 여우 모습의 마스크 같이 생긴 장식 같은 것들이 배치가 돼서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붉고 큰 천의 배경에 깔리고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 성격을 표출하는 어떤 다양한 아이템들, 펄럭인 흰천이나 여우 같은 이런 장식 요소들은, 그 다음에 저런 리본 같은 부분들이 다 아기자기하게 오밀조밀하게 배치가 돼서 캐릭터의 귀여움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전체적인 구도 계획을 잡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벌 작업은 발상을 자유롭게 하면서 캐릭터의 매력 포인트나 운동의 방향성, 포즈나 실루엣 등 이런 특징적인 부분이 실루엣의 특징 같은 부분들, 이런 이 캐릭터는 이제 귀 같은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팔에 있는 천 같은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큰 특징들이 잘 드러나게 실루엣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게 이런 무기, 도깨비 얼굴
한 무기 같은 것들이 또 잘 눈에 보이게 배치를 한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보다는 가끔 이 배치를 일부러 복잡하게 할 때도 있어요. 아주 좀 일부러 꼬아서 복잡하게 해서 은유적으로 좀 이렇게 가리고 하는 어떤 실루엣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 그냥 특별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은 굉장히 선명하고 분명하게 작게 보거나 아니면 여러 캐릭터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러 장의 이미지들, 요 게임의 캐릭터 5명 사이에서, 혹은 다른 게임의 캐릭터 뭐 이미지들 사이에서도 분명하게 이 캐릭터는 이거야, 저 캐릭터는 저거야 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실루엣이 잘 보이도록 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는 여우귀, 하얀 여우귀와 꼬리, 이런 것도 분 모양의 꼬리 같은 것들이 특징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이런 펫 같은 요소가 있는데, 이 영상에 녹화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펫 같은 캐릭터들이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인물 얼굴 주변에 배치하면서도 외곽에 배치해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인물 앞으로 배치를 해서 여기서 치면 이제 왼쪽 팔 앞에, 지금 바꿔보죠. 이렇게 왼쪽 팔 앞에 배치해서 그림 안에서는 실루엣에 가려져서 조금 덜 보이는데, 인물 앞에 배치함으로써 조금 더 눈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는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러프하면서 이런 무기의 위치, 이런 펫의 위치, 그다음에 손동작, 손을 뭐 위로 더 크게 들지 아래로 들지, 이런 것들은 시안 단계에서 A, B, C, D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방식들을 다 컷을 만들어요. 컷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이 A, B, C, D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다 비교를 해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런 거는 그냥 제일 처음 그린 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혹은 수정을 뭐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초벌 단계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다 레이어별로 저장을 해놔서 그 이미지들을 보고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요. 제가 먼저 사전에 골라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여러 장의 이미지 중에 한 장의 이미지, 가장 좋은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반대로 뭘 해도 상관없다 싶을 때는 두세 장의 이미지를 제안을 전달해서 골라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러스트를 그리고 끝이지만, 뭐 이 일러스트를 갖고 편집을 한다거나, 뭐 게임에서 뭐 모션을 넣어서 애니메이션을 넣는다거나 여러 가지 활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사람, 편집을 하는 사람 시각에서는 제가 본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뭐가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도 다 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러스트 작업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제가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기타 작업자들의 의견들도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꼬리를 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런 실루엣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색은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실루엣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볼륨감을 있게 만든다거나, 더 뭐 날카롭게 꼭지점을 좀 더 날카롭게 엣지 있게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 주고 있어요. 예, 작업을 하면서 몇 가지 다른 포즈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서 그런 포즈를 바꿔보기 위한 시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반대쪽 들고 있는 팔로 무기를 옮겨주면서 단지 무기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쪽 무기를 캐릭터 앞으로 들까 아니면 캐릭터 뒤쪽으로 들까, 그러니까 왼팔 오른팔로 드는 방향에 따라서 캐릭터의 뒤쪽에 위치할지 앞쪽에 위치할지를 고민을 먼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무기를 반대팔 뒤쪽 팔로 옮겨주고, 지금 화면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한 팔로 옮겨주면서 한번 위로 치켜 세우는 포즈로 간단히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러프 스케치 단계에서도 이런 무기라던가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미리 조금 따로 해놔서, 특히 무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바디 부분을 한 레이어로 놔두고 무기와 뭐 펫 정도만 레이어를 한 2개 정도만 더 해서 이런 식으로 포즈를 바꿔볼 때 조금 유용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왼쪽의 팔은 이제 무기가 반대쪽으로 갔으니까 펫을 앞으로 빼고 펫과 피부가 손이 닿아 있는 느낌을 연출했어요. 저는 이런 연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펫이나 이런 걸 그릴 때 단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보다 일부러 이렇게 약간 손과 뭐 약간 터치, 손이나 발이 뭐 닿고 있다거나, 아니면 펫이 뭐 인물의 얼굴에 볼을 비비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연출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연출을 하게 되면 펫이 그냥 얼굴만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캐릭터와 교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주기 때문에 펫에 대한 어떤 집중도도 높아지고 캐릭터성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몰입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출은, 약간 이런 감성적인 연출은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손이 닿는다거나 하는 포즈도 여러분들도 한번 껴안고 있다거나, 아니면 살짝 뭐 손가락 끝에 닿는다거나 하는 연출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결과적으로 아까 그 스케치가 크게 이렇게 딱 눈에 와닿지 않아서 다시 두 번째 포즈에서 또 다른 방향의 실루엣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카메라에서 캐릭터도 똑같이 뭔가 약간 한쪽 발을 앞으로 내디디면서 운동성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한 운동성을 보여주는 포즈인데, 이 포즈에서 또 마찬가지로 펫이라는 요소, 무기라는 요소가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펫 그렸던 게 있기 때문에 그 펫 그렸던 레이어를 약간 다듬어서 이 포즈,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앵글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도 가져와서 손에 맞게 어느 쪽 방향으로 무기를 들게 할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러프 단계에서 컬러 밑색을 지정해 두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컬러 밑색을 지정해 두면 컬러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기가 이렇게 캐릭터 위로 올라오면서 무기를 어느 위치에 붙이지? 무기의 이 헤드 부분이 어쨌든 보이는 데 위치해야 될 텐데 라는 어떤 계산 때문에 무기를 갖다 붙이면서 이 붉은색이 밑에 있는 붉은 천과 무기의 붉은색이 톤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도나 이런 걸 다르게 하더라도 붉은색과 붉은색이 되게 강한 색끼리 겹쳐지기 때문에 무기가 보이지 않을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배경에 있는 천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그 빈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위치에 무기를 위치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포즈는 쓰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 배치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무기는 아래로 내리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시안 단계에서 색 정보가 있으면 이런 판단을 내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시안 단계에서 색을 함께 보면서 어떤 부분에 어떤 파츠가 이 부분에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뭐 밝게 하자, 어둡게 하자 같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선호하는 것은 앞으로 도드라지는, 앞으로 좀 이렇게 와 보이는, 카메라 앞으로 좀 다가오고 화면에 좀 더
더 눈에 띄어야 되는 부분들의 파트들을 좀 밝은 명도로 좀 처리를 하고요. 밝거나 조금 더 선명한 채도의 색으로 정리를 하면 더 도드라져 보이겠죠. 그러니까 더 앞에 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배경에 위치하는 이미지들은 약간 색을 눌러서 표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장면에서 이 러프할 때 색을 함께 이용해서, 예, 정해진 색을 함께 이용해서 그걸 확인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색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면 뭐 흑백으로 작업을 하면서 명암을 넣는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일러스트 작업할 때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어도 제 머릿속에는 대충 이런 색을 써야겠다라는 계산을 한 절반 정도는 갖고 들어갑니다. 그게 일러스트 작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원화 작업이면 뭐 컬러 같은 경우는 뭐 작업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더 제한을 해서 바꾸고 할 수도 있는데 일러스트 작업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색으로 표출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컬러로 전달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화면에서 어떤 컬러가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배치되는지를 함께 보면서 그러니까 밀도의 배분, 넓은 면에 어떤 색을 써야겠다. 좁고 모여 있는 면에 어떤 대비들을 줘야겠다. 이런 계산들을 함께 보면서 위치도 지금처럼 조정하고 실루엣도 가다듬어 주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필요하면 포즈까지 이미 그려진 포즈라고 해도 이 뭐 위치에 따라서 포즈를 수정해 주는 거나 더 가면 디자인까지 수정을 하기도 해요. 포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더 잘 보여지기 위해서 혹은 일러스트가 더 뭔가 맛깔스럽게 표현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레드의 영역이 많은 컬러다 이러면 이 레드가 너무 영역이 많으니까 원화에서 있는 색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뭐 약간 핑크 톤으로 바꾼다거나 오렌지 톤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빛 영역을 또 나눠줘서 레드가 너무 많으니까 빛을 약간 오렌지 컬러로 설정해서 빛 받는 부분은 오렌지로 좀 이렇게 영역 크게 그라데이션을 줘야지 라는 식으로 컬러 설계를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위치 조정, 실루엣 다듬기, 포즈 바꾸기, 그 다음에 어떤 배색의 조정, 심지어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디자인까지 수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 모든 판단을 초보로 해서 최대한 내려야 됩니다. 8, 90%는 초보로 해서 내려야 됩니다. 이걸 나중으로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초보로 해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더 보면서 어두운 톤 작업까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 이미지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 보시면 흰 머리 부분이랑 이 꼬리 약간 저 붓 같은 꼬리 부분이랑 하나의 덩어리로 보인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흰 머리 부분과 흰 꼬리가 이어져서 한 덩어리로 보이고 분리가 안 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체크를 못했던 어떻게 보면 실수고 저는 뭐 이상하게 못 느꼈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컬러 하면서 꼬리 부분을 더 어둡게 눌러서 회색에 가깝게 하고 헤어는 더 하얗게 해서 분리되게 보이게 나중에 해야지라는 뭐 제 계산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금 거슬렸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수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정된 부분도 나중에 수정하긴 했는데 이 지금 상태에서 그런 걸 함께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제일 기본적인 건 뭐 인물의 얼굴이 어떻고 뭐 손이 위치 어떻고 뭐 귀의 모양이 어떻고 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 아니면 뭐 너무 말랐다 너무 두껍다 뭐 어디가 너무 비틀어져 보인다 무기를 좀 더 앞으로 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들도 이 초보를 갖고 상호간에 할 수 있어요. 예, 클라이언트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에 넘기기 전에 제가 최대한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초벌 작업에서 승부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컬러 작업을 많이 해보면서 많이 헤매어 본 경험, 그리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그리면서 부딪혔던 경험들이 결국 쌓여서 이 초벌을 대충 넘기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깨닫고 포인트 지점이 어디인지 내가 뭘 살려야 하고
어떤 거는 죽이거나 무시해야 하는지, 작전이 제대로 안 서면 이 이후로 작업을 하면서 틀린 것을 고치고 애매한 것을 수정하고 다시 그리고 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작전을 세우는 것, 그걸 이 초벌에 최대한 지금까지 제가 쌓은 내공이 거의 다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초벌에서 그런 부분, 뭐 동세라든가 배치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색의 배색이라든가 이런 걸 모든 걸 포함하는 어떤 노하우 응집이 되고, 그 다음 이 초벌의 스케치에서 정하면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그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컬러를 진행합니다. 그냥 선 따고 밑색 깔고 그림자 넣고 재질 묘사 얹고, 그 이후에는 그냥 채색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단계에서 필요한 것을 해요. 꼭 해야 되는 것들. 선을 딸 때는 선을 최대한 완성도 있게 따고, 밑색 넣을 때는 배색이라든가 미묘한 어떤 명암 차이까지 고려해서 밑색을 넣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배색이라든가 전체적인 설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다듬어서 실루엣을 조금 더 동세와 실루엣을 조금 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루엣을 다듬고 있는데, 실루엣을 다듬고 있는 목표는 동세감을 더 살리고 좀 더 재미있고 뭔가 약간 리듬감이 살아나는 어떤 포즈의 어떤 프로포션을 좀 살리기 위해서. 인물 포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단계에서 이제 수정될 게 없겠다라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이 천의 어떤 장식성을 갖고 그림을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을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식 꾸밈 요소들, 여기 이 그림에서 천이나 꼬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위치를 바꾸고 동세 흐름을 뭐 왼쪽으로 보냈다가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이렇게 동세 흐름을 바꿔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간결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눈에 탁 들어오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꼬였거나 이제 뭐 이렇게 날아가는 천은 조금 더 심플한 라인으로, 지금 동세 라인을 보시면 애매하게 뭐 팔 뒤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라인인 애를 앞으로 좀 끄집어내면서 C자형으로 호선을 강하게 주면서 호선을 주면서도 좀 더 시원한 느낌을 주려고, 꺾임없이 부드러우면서 간결하게 시작부터 끝단까지 강하고 분명하게 흐르는 라인이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게 좀 배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저 흰 천이 그런 좀 그림의 미적인 요소가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하는 것에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걸 컨트롤한 그림과 안 한 그림에서 레벨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이 들어가야지 뭔가 캐릭터 봤을 때 결국 캐릭터 인물의 핵심은 얼굴에 있는데, 귀여운 얼굴이야.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약간 쾌활해 보이는 인상을 주는 것, 그게 이 캐릭터의 매력이고 그거에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르게 말하면 주변의 요소들이 그걸 살리기 위해서, 캐릭터의 얼굴 부분에 어떤 매력 요소를 살리기 위해서 배치가 되고 조합이 돼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것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 흰천이 근데 거기서 되게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의 흐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 조금 더 디자인적인 얘기를 하면, 디자인 요소가 별 게 없어서, 이 그림은 이제 디자인 요소가 별 게 없어서 다른데 너무 다른데 막 복잡한 디자인을 해버리면 또 거기 시선이 분산돼 버리잖아요. 막 다른데 막 장신구라던가 이런 걸 좀 너무 복잡하거나 막 이렇게 디테일한 걸 얹어버리면 이제
인물 중앙으로, 인물 얼굴, 뭐 이 배에 있는 여우, 마스크 같은 이런 액세서리에 시선이 가야 되는데 다른 데다가 너무 복잡한 걸 배치하면 그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일단은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들은 중앙에 모여 있어요.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들은 얼굴, 귀, 그 다음에 목에 있는 저 방울, 그 다음에 배에 있는 여우, 마스크 같은 장식까지 핵심이 중앙에 모였기 때문에 나머지는 천과 흰 천과 붉은 천의 어떤 조화로 그런 걸 그냥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으로 장식을 좀 깔아주는 느낌으로 그 자연스러운 이 천의 주름 끝단의 어떤 펄럭임 이런 것들 갖고 메인이 되는 중앙 바디의 어떤 장식 요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흐름들이 배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했지만 요 중앙에 있는 이 여우 장식과 끈부터 해서 좌우로 펼쳐지는 이 방사형의 리듬의 흐름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원래 이 디자인에서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일러스트 작업을 하면서 그 디자인 요소를 좀 더 시선이 잘 가도록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갖고 더 보기 좋게 다듬는다는 게 이 형상 하나를 지금 여우 형상을 계속 제가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는 것처럼 형상을 다듬는 것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이 형상 외에 이 천이 갖고 있는 리듬이라든가 시선의 집중 같은 요소들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계속 이미지를 다듬고 있고 그 참고 이미지로 온 원래의 원화 작업을 참고해서 덜 그려진 부분들을 메꿔 놓고 있어요. 이미 이 작업으로 가기로 이제 컨펌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작업에서 밀도를 더 높여서 디자인 요소들을 꽉꽉 채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참고 자료에 있는 이미지에서 디자인 요소 제가 덜 그린 것들이 있으면 갖고 와서 더 그려놓고 음영을 분리한다거나 아니면 천의 주름 같은 이런 모호한 덩어리가 분리가 모호한 부분들 이런 것들 다 그리고 있고 어디 그림자 그려져야 될 구획이라던가 하이라이트가 들어가야 될 구획 같은 것들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어디에 주름을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 주름이 꺾이는 면들 넓게 풀어져서 좀 시원하게 보여줄 면들 이런 것들 세세하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어떤 양감이라던가 컬러를 아주 뭐 화려하게 그러니까 너무 다채롭게 쓰기보다는 깔끔하게 심플하게 그리는 것이 이 화풍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컬러를 적게 쓰면서도 그림의 매력이 좀 최대한 보는 사람들 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런 쉐입의 리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쉐입이란 게 이런 뭐 형상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천의 덩어리 실루엣 자체가 어떤 하나의 쉐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쉐입이 이 리본 같은 이런 쉐입들이 약간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면서 어떤 그 바람에 흩날리듯이 운동성을 갖고 좀 텐션을 갖고 약간 찌그러뜨리면서 예, 넓게 퍼지기도 하고 어딘가로 모이기도 하고 조금 더 어디까지 갈 정도였으면 그걸 좀 더 길게 그리기도 하고 천의 꺾임 같은 것들을 넣어서 텐션을 최대한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러프 단계에서 완성도 있게 조금 더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아마 이 실루엣 작업에 대한 베이스가 되는 요소들은 이 그림, 이 러프 스케치 단계에서 모든 게 완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80%, 90%가 이제 완료된 상태에서 라인 작업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작전을 세우는 것, 이렇게 그림의 작전을 세우는 게 또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개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꼭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회사에서는 이제 직장 상사, 컨펌 받아야 되는 뭐 다른 부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다른 팀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초벌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모든 아이디어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미래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예측하게 최소한 80% 이상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러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러프에서 아주 간단한 얇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깊이가 얇은 단순한 아이디어 몇 개를 보여주면서 골라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잘못된 태도예요. 러프에서는 그런 몇 가지 러프한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고르는 게 러프가 아니라 러프는 그 아이디어를 최대한 어떤 요소들로 밸런스 있게 잡을 것이다라는 계획이 보이는 게 러프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보고 이 작업은 뭘 그렸구나, 어떤 매력 포인트를 어떤 포즈의 어떤 지향점을 갖고 정리정돈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잡았구나까지 어느 정도 계획이 보이는 게 러프다. 그러니까 이걸 당장 이뤄내라는 게 아니라 러프에서 담아야 되는 것들이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깊고 많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다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워서 러프를 빈틈없이 채우는 것. 그림을 채우는 게 아니라 계획을 채워넣는 것. 내가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다 플랜을 채워넣는 것 자체가 러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개인 작업을 할 때나 아니면 그냥 제 작업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나의 화풍이나 나의 스타일 나의 취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때는 나만의 특별한 아트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만의 특별한 스타일이나 이걸 이제 그리면서 되게 많이 수정하고 헤매는 것을 즐겼어요. 그냥 그 자체를 즐겼어요. 그게 이제 망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찾다 보면 나만의 특별한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 자체에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계속 덧그리기도 하고 수정을 많이 했다면 이제 제가 많은 시간을 거치고 특히 이제는 좀 프리랜서 외주 작업 위주로 좀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팀장이나 아트 디렉터로서 오히려 다른 작업자한테 좀 더 분명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특별하지만 좀 모호하게 연상되는 이미지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더 세련되고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걸 제가 뜯어 고치고 수정을 하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제 작업에서 헤맬 수는 있는데 그렇게 헤매는 걸 남들에게 이렇게 모호하게 시킬 수는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 외주 작업자 입장에서도 모호하게 이 작업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렇게 모호하게 말을 해놓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봤던 이미지랑 다른데 이런 상황이 되면 서로 곤란하니까. 그래서 모호하고 이렇게 특별할 것 같지만 모호한 이런 이미지 연상보다는 다소 익숙하더라도 좀 더 매뉴얼 속의 그림이 안정적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적인 부분도 있죠. 예. 개인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뭐 내년에 완성해야지 하고 집어넣었다가 그냥 다른 그림 그려도 되는데 이제 일로서는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끝내야지 돈을 버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모호한 것을 내버려 두기보다는 작업을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끝내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일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게 되고
예를 들면 좀 더 다른 색을 써보고 싶다. 다른 터치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디자인을 이 디자인은 만족스럽지 않아. 어떻게 색다르게 더 뭔가 건드리면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들은 따로 제 개인 작업에서 녹여내도록 마인드 컨트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로서 하는 작업은 지금은 좀 더 테크닉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00% 아예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비중 조절과 힘 조절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계속 실루엣을 계속해서 다듬고 있습니다. 실루엣을 다듬고 있는 이유는 이 그림이 끝까지 이 작업이 완료된 다음에도 실루엣이 100%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실루엣을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뻗치는 이 붉은 천을 뭐 넓게 써야 될지 아니면 접게 써야 될지 잔주름 없이 시원하게 뻗는 천을 그려야 될지 아니면 잔주름을 넣으면서 뭐 사실적인 주름을 해야 될지 약간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고민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도 끝나지 않았고요. 예, 결과적으로도 완전 100% 만족스러운 실루엣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고민들이 이제 있었던 거는 이런 큰 천이 이제 아래로 뻗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캐릭터 위쪽으로 이렇게 뻗으니까 조금 그런 지점이 약간 난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지금 보면 약간 초벌에서의 어떤 라인이나 실루엣이 더 지금 봤을 때는 더 괜찮나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또한 이렇게 다듬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멋있을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좀 더 디테일이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너무 라인이 번잡한데? 뭐 약간 이런 판단들을 다 그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하고 좀 더 깔끔하고 선명한 라인으로 지금 이쪽 큰 면을 깔끔하고 선명한 라인으로 수정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굴곡이 있는 라인보다는 크고 시원하게 한 번에 C자형으로 크고 시원하게 한 번에 들어가는 라인으로 수정을 해줘야겠다. 밀도가 복잡한 부분은 캐릭터 중앙으로 배치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사실적인 주름보다는 좀 인위적으로 크고 시원하게 꺾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막 이게 100% 만족스럽냐는 아닌데 요 과정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결론을 짓는 어떤 터치의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전반적인 이제 러프 스케치에서 다듬어야 되는 부분은 끝이 났고, 네, 이런 식으로 리키파이 툴이나 아니면 왑 기능을 이용해서 세세하게 형태들을 다듬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다듬는 거는 이제 평면으로 보이는 부분, 평면으로 아래로 뻗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카메라 앞으로 와서 카메라 앞으로 좀 더 큼직한 천이 내 눈 앞으로 와서 닿는 느낌이면 이 화면의 입체감이 더 살겠죠? 그래서 평면으로 약간 일자 핏으로 지나가던 것을 끝단을 더 확대를 시켜서 화면 앞으로 좀 날아오는 느낌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화면의 입체감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약간 만화풍의 이미지들은 이런 약간 과장된 라인들을 적절히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과장된 라인과 과장된 앵글과 과장된 볼륨을 적절히 이용을 해서 캐릭터 매력을 더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밋밋하게 작업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담하고 밋밋할 때 그 매력을 살려내야 돼요. 아담하고 밋밋하지만 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뭐 정갈한 맛이라던가 서정적인 맛이라던가 아니면 세밀한 밀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정도의 밀도에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 조금 더 엣지가 있는 외곽에 리듬감 있는
라인이 필요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귀에 쓰인 이런 실루엣 보시면 통통했다가 극단적으로 확 좁아지잖아요. 요런 리듬감들. 그러니까 평평하게 그냥 삼각형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굵어진 부분은 더 굵게, 얇은 부분은 더 얇게. 그래서 긴 부분은 좀 더 끝단을 살짝 더 길게 뽑아내면서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장을 줬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싸리 과장을 줄 거면 과장을 확 더 줘서 그런 리듬감의 대비, 큰 건 더 크게, 작은 건 더 작게, 긴 건 더 길게, 짧은 건 조금 더 짧고 좀 더 통통하게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조금 더 조율해줘서 그림 속에 있는 어떤 리듬감들을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